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려고 결국은 또 손범기 이 대법관 후보를 갖다가 아웃시켜 버리네요. 대법관 재청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린 손범기 재청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 재청해달라 라고 재재청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야욕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갖다 무죄 줄 사람, 이런 사람을 앉히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범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입니다. 제청과 임명은 상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범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였습니다.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구구절절 말이 많죠?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범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법원 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법원 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구구절절 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반려하는 것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이죠, 거의.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국민주권정부라고 지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을 지금 무시하고 있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지금 청와대 대변이라는 자가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다. 구구절절 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것이 말이죠, 이례적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만큼 청와대도 고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권력과 대법원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것이고요.
지금 손봉기를 왜 그러면 지금 임명을 하지 않느냐? 손봉기 후보에게 어떤 결정적 흠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국회에다가 임명 동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흠이 많다 그러면 거기서 걸러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을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무슨 그냥 호수아비입니까?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찍어주는 사람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 같으면 그럼 제청권이 뭐라 필요합니까? 그게 상권 분립입니까? 거꾸로 지금 강유정이가 얘기하는 걸 거꾸로 물을 수 있습니다. 강유정이는 맞습니다. 상권 분립이고 서로 협력해서 하라는 의미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장은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은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가 어떤 사람이 적절한지는 더 잘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잘한다고요.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장하고 같이 일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인품이 있고 누가 적절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걸 임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점 찍어서 내려보내고 대법원장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제청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무래도 대법관의 경우는 삼권 분립의 원칙상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가능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위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없는 거는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적 지위에 있고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됐기 때문에 민족 정당성이 더 많다고 보고 임명은 대통령한테 하게 하되 사실상의 지명권을 대법원장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대법원장의 지명권이 있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사실상 넌지시 알려주고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반려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노태악이 1월 달에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청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제청이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양쪽이 맞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누구를 갖다가 제청하겠다는 뜻을 올렸겠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말이죠. 그걸 거부하니까 결과적으로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실질적 협의가 없었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만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거지 그 책임이 대법원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말 딸깍발이 같아가지고 제대로 용기 있게 못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청와대 이재명이가 말이죠. 국민 주권 정부니 머리 내세워서 자기가 민족 정당성이 더 있느니 내세워서 삼권 분립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키려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려 야욕을 드러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헌법 위에 군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로 이것은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